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진흥원에서 일하고 있는 강만구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제가 강의할 부분은 1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고요. 두 번째 강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이고요. 세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편안하십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서 제1조 목적에 보시면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는 4조, 5조, 9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 4조, 5조, 4조에서는 내 사업장의 근로자, 5조에서는 도급 용역 위탁을 줬을 때 거기에 속해 있는 수급인의 근로자, 9조에서는 중대시민재해를 다루고 있는데요.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를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무엇가 떠오르십니까? 골리앗 크레인과 지부 크레인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2017년도에 30여 명이 사상을 당한 사고이고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재판을 쭉 이어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1심, 2심에서 사업주와 하청업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인데요.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22년 5월경에 1심에서 다시 재판이 열렸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청업체 대표와 사업주가 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렇듯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에 다 해당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는 4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4가지는 첫 번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체계 구축. 두 번째,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세 번째, 중대재해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절차 마련. 네 번째,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 조치의 의무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사업주가 안전보건 책임자나 관리감독자에게 위임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에 반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에게 고유한 권한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단순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라는 사고가 났을 때 법으로 처벌하는 법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경영의 중심부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봤을 때 4조, 5조, 9조를 전부 분석해 봤을 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라. 두 번째는 반기별 이행점검을 해라. 그것을 가지고 현장 작동성 평가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속에 넣어봐라.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되면 예방과 대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체계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인데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국제 규격으로 ISO 45001이 있고요. 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코시아 MS가 있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 큰 사고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서부터는 안전 경영
경영 시스템 속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넣어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새로 재구축하고 재개정을 해야 됩니다. 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어떠한 관계가 만들어지느냐라고 봤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을 일반인들은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속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보이지 않는 안전까지도 찾아내지 않으면은 결국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속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흥원이 개발한 중대재해 제로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4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안전보건 관리체제의 구축, 두 번째는 도급평가 시스템, 세 번째 맞춤식 교육, 네 번째 이행점검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진흥원에서 개발한 샤이 3.3 메소돌로지 안전보건 체계의 구축, 이 관리체계의 구축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샤이 3.3으로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은 결국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체계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구축해야 되느냐? 각 항목별 개발된 항목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체크해서 있나 없나 그 사업장에 체계가 구축된 것이 있으면 고도화시켜야 되겠고 없으면 새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 때 반드시 하나 관가하면 안 되는 것이 도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개발한 샤이 세스 도급평가 시스템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두 개로 나눠서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 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많은 사업장은 오염의 외주화를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사업장에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평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선정 기준의 절차를 마련하고 기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맞는 업체를 선정할 때만이 중대재해 제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평가 시스템을 다시 또 세분화시켜서 항목별로 들어가 보면은 저희들이 개발한 항목이 250가지 정도 항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250가지 항목이 없는 사업장, 보통 도급은 조그만 사업장서부터 큰 사업장까지 다 있지만 보통은 열악하거나 영세한 사업장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을 잘 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가지고 사업장을 들여다보면은 뭐가 잘못되어 있고 뭐가 미비되어 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맞춤식 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샤이 에듀라고 하는 맞춤식 교육은 저희들이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사전의 평가에서부터 사후평가, 반복훈련, 습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습관화입니다. 이 습관화가 왜 중요하냐? 안전은 결국은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사고는 항상 생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매뉴얼을 제대로 반복, 학습하고 훈련해서 그것을 습관화시켰을 때 사고는 제로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습관화 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계층별, 직무별, 직급별 맞춤식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고를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과 생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업무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교육은 이런 분들을 같이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서부터는 분리시켜서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직무별, 직급별. 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받아야 될 교육을 관리감독자가 받으면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직무와 직급을 다르게 놓고
계층을 나눠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편리성의 기준으로 한 사무실에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육이 천편일률적이고 재미없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에서 개발한 교육은 모든 업무를 띄어서 직급별, 수준별, 계층별 나눠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반복 훈련을 하게 되면은 결국 습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행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점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진단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행 점검은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반기에 1회 이상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했던 진단, 점검을 이행점검으로 끌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행점검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6개월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이행점검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점검을 할 때 어떤 요소들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시스템을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현장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 점검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얼마만큼 정확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고가 줄을 수 있느냐, 대형 사고가 나느냐가 판가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행 점검을 할 때는 반드시 또 항목을 만들어서 그 항목을 평가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은 5점 척도를 개발했고요. 지금까지의 그 척도 개발한 것을 가지고 그 회사, 그 기업의 수준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을 평가해 봤을 때 지금은 그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점차 좋은 평가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항목이 미진한지, 어떤 항목이 괜찮은지, 잘 된 항목은 더 고도화를 시켜야 되겠고요. 못하는 항목은 더 끌어올리는 노력들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작동성 평가입니다. 이렇게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점검을 하고 또한 작동성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본사와 사업장, 또 사업장과 사업장과 도급사 이런 축들을 가지고서 서로 작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은 그게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보고 체계가 잘 만들어져 있는지, 또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연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평가의 메소돌로지를 저희들은 크게 4가지 단계, A, B, C, D 단계로 나눠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5점 척도로 저희들이 개발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평가를 해서 높낮이를 조절했을 때 그렇게 하고 이렇게 PDCA를 돌렸을 때 많이 보고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 회사의 수준이 얼마만큼인지 금방 알 수가 있고 수준이 낮은 부분들은 반드시 올려놓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안전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안전을 제1에 놓고 기업을 경영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과 중대재해처벌과의 관계, 세 번째 PDCA를 어떻게 돌릴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항상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